그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이 의협 지도부와 대학 교수, 의대 교수 지도부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 80%가 의대 지원을 찬성한다. 의사들만 반대한다. 의사는 개인, 투사가 아닌 공인이다. 라며 이른바 의료계에서도 정부와의 대화 혹은 의대 지원과 관련돼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라라는 것을 요구한 내용이죠. 그런데 역시나 이면택 의협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를 가담한 사람이 시장하는 게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니 따르는 사람 없다. 사실 본질과 전혀 무관한 비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비하 발언을, 공격적인 발언을 이면택 의협 회장이 한 겁니다. 발끈한 거죠. 그러자 홍준표 시장,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다. 검사 임용 결격 사유인 약물이용 성범죄 모의에 동참한 것이 경악스럽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수준을 운운한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이 정부의 어떤 굉장한 강경책 일반에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사실은 이렇게 강한 강성 일반도로만 나오는 의료진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홍 시장과의 대화를 보면 주제와 관련 없는 돼지 발정제 얘기, 성범죄 모의, 시장의 자격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사가 뭐 공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부분들이 있지만 법적으로 공인이냐 아니냐 뭐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의사가 개업의라고 하더라도 공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문점이 있을지 몰라도 의사에게 어쨌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서 부여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의사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내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의학적 지식도 있고 내가 사람 좀 고쳐봤더니 고쳐지더라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나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면허 땄다가 취소됐잖아요. 예. 왜 그랬냐면 그만큼 의사라고 하는 그 자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진입 장벽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요. 이면택 회장이 무슨 수의사회 회장입니까? 지금 여기서 왜 돼지발정제가 왜 나옵니까? 수의사협회 회장이냐?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만 속이 탑니까? 제가 봤을 때 경희의료원 원장님은 속이 안 탑니까? 지금 대학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자들까지 다 이게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의협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의협 회장이 무슨 발정제 운운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의협 자체가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의협 자체가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까지 됩니다. 이면택 회장의 이 막말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은 의사들의 파업에서 의사단체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건 명분이었습니다. 의대를 증원하게 되면 의료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엔 의료 서비스의 혜택이 질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대의 명분의 나름 명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의협 이면택 회장의 발언을 보면 대의 명분보다는 막말과 아집 오만 등이 보인다라는 언론의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의료 개혁 문제, 의대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비전문가 두 사람이 논의해봤자 소용없다. 혹은 주변의 십상시로부터 조언을 들어서 그렇다라는 발언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돼지 발정제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홍 시장께서 19 대학교 1, 2학년 때 있었던 해프닝 그걸 그냥 소개한 부분인데 그것을 저렇게 의료법 위반이든 무슨 그런 어떤 법 검사가 되는데 임용에 문제가 되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가면서 각을 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전국 대학교에서 미대 학생들, 미술학과 학생들 늘리는데 미협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협에 물어보는 경우 있냐? 예. 미협에서
객관적 데이터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와 교육부의 권한이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모든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마치 노조 문제도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 힘을 네. 의지를 모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가는 거잖아요. 우선 모든 부분을 헌법 위에 사실은 뭐 의사협회가 있는 것처럼 초법적 지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상식 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실제적으로 어쨌든 치킨 게임 형식으로 누가 이기나 뭘 볼모로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의사들이 이기죠. 사실은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내 의사들이 매일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아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또 수많은 뭐 경희대 병원을 비롯해서 큰 병원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 500억? 작은 병원 마이너스 200억? 그게 잔고가 다 끝난다 그러면 병원을 다 죽이고 환자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의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부가 이겨내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조차도 당신들 전문성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의사협회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의사협회도 그동안에 우리가 다 이겼다. 그러니 이번에도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 정부가 우리한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과연 정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파트너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다면 아마 총리실에서 하든지 복지부를 뛰어넘는 혹은 대통령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서 대통령께서도 한 발 2주년 기자회견 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원전 재검토를 하겠다. 어쩌면 뭐 새로 임명될 총리가 예. 이 문제에 어떤 파트너로 나서도 좋을 방법 같다. 뭐 이런 예를 얘기도 들면 있어요. 백기 들고 투항한들 국민들이 그걸 졌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전환적인 태도도 나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채널A에서 이면택 의협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홍 시장에게 의료개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 약물 얘기를 꺼내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면택 회장이 홍준표 시장은 의료 상황에 훈수지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 회장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대에서도 저 사람들 자격 없다라고 했던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대구 지역 4개 의과 대학병원에 아이들 생명과 직접 관련된 과인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는 있는지, 아이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세운 적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 한순간이라도 고민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의료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훈수질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비난을 해가지고 의료 현장의 갈등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정말 나쁜 모습이죠. 수준이 맞지 않은 저열한 글에는 대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박성민 최고. 이 대통령도 자격 없다 하고 의료 개혁을 얘기할 야당 대표도 자격이 없다고 하고 홍준표 시장도 자격이 없다고 하면은 누구만 자격이 있다는 걸까요? 오직 의사들만 이 논의에 참전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읽혀서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읽혀지는데요. 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환자들의 생명, 환자들의 생명, 의사들의 책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히려 지금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환자들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기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단순한 훈수질로 치부한다? 전 이거야말로 굉장히 의사라는 집단을 오만하게 보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환자들이 중요하고 방금 소아과 레지던트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의료 문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파업 왜 하십니까? 오히려 지금 파업하면서 환자들은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있고
정말 아이들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막 뺑뺑이 돌다가 치료 못 받는 상황 생기고 이런 이야기들 기사로 또 접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모순적이다, 굉장히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정부의 대응인데요. 일단 의사들의 태도에 공감하실 수 있는 국민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많이 반대를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법원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다투고 있잖아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의사들은. 근데 문제는 이 의료현안 협의체라던가 주요하게 정부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될 협의체들의 회의 자료가 지금 정부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의사들은 나서서 2,000명이라는 그 증원의 숫자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2,000명 증원을 할 때 정말 정교하게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느냐. 그렇다면 왜 회의체에 제대로 된 회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